최욱 앵커가 결국 이현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용남 후보 면전에서 이야기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현주를 비롯해서 그 옆에서 뉴 이재명을 운운하며 대통령을 팔아먹고 정청래 대표를 무지성 악마화하는 진보 진영의 탈을 쓴 스피커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해서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 지지하는 사람 중에 예를 들면 하정우 후보의 이번에 출마하잖아요. 예. 하정우 후보의 출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쿠데타다. 쿠데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은 토론에 함께 하셨던 분이야 이분이. 최근에. 예. 예. 난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돼서 예.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런 자들하고 함께 가면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면은 정말 저로서는 욕먹는, 제가 욕먹거든요 또. 누가 그런 얘기했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예. 예전에 토론에 토론에? 참석하셨을 때 네. 그때 함동균이라고 있어요. 같은 토론회 하셨던 분. 네. 아니 저는 그 양반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그건 아니지. 그리고 그 그건 논리는 아니겠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면 돼요. 자, 이재명 정부가 임기를 시작해서 딱 1년 만에 치르는 선거예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와 더불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무려 14군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성적이 민주당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힘이 쭉 빠지는 당연하죠.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뭐만 진짜. 좀 하려고 하면 특히 지금 야당 쪽에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개혁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야당에 뭐라고 시비를 걸겠어요.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심판받고도 아직 정신 못 그렇지. 차렸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압승을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힘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비롯해서 각종 개혁 작업을 힘있게 밀어갈 수가 있는 너무 거지. 당연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적 안 좋으면 큰일 나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저는 유일하게 딱 요거 하나 궁금했습니다. 네. 요거 하나.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매불쇼에 이제 출연을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당선이 됐어요. 지난 총선에. 그런데 또 그분이 막 그런 토론회 개최하고 막 그러면 제가 좀 심적인 어떤 책임감이 있어요 또. 근데 의원님까지 그래봐. 나는 뭐가 됩니까? 아니 다음부터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나갈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이번 선거를 져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거 그렇죠. 어떻게 말이 돼요? 예, 그건 뭐 비상식의 영역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이 조국 대표, 조국 후보가 나온 평택을로 배정이 됐고 이광재, 하남, 김남국, 안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뜨거운 데는 이제 평택을이 좀 뜨거운 것 같고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정우, 전은수 두 분도 오늘 이제 대통령님께서 재가를 했죠. 네. 재가를 해서 하정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부산 북갑에 출전하고 전은수는 아산을에 네. 우리 가운데 근데 전은수 변호사는 아산하고 무슨 공주교대를 연구로? 졸업했어요. 아, 그게 있어서. 예,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충남에서 그래도 꽤 활동을 좀 하셨대요. 교사 생활을 거기서 했나? 예, 했어요. 예, 했대요. 예. 짧지만 했고. 다행이네. 나는 울산에서 출마한 사람을 음. 난데없이 아산으로 가니까. 그건 이제 강훈식 실장 조금 픽입니다. 걱정했거든. 사실은. 네. 왜냐면 본인 자리니까. 네. 저 어제도 이야기는 했지만 개항을은 대통령님의 픽이고 누가 네, 봐도 네. 그 김남준 예. 대변인 하신 거고 강훈식 실장의 픽으로 보여집니다. 전은수는. 근데 전은수 변호사가 정말 괜찮은 게 전은수 변호사가 울산 남갑에서 여기 되게 어려운 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김상욱 의원하고 그렇죠. 붙었었잖아요. 예, 험지에서. 아슬아슬하게 네, 졌어요. 그래서 예. 졌습니다. 그때 이제 인재 영입돼가지고 네. 했는데 졌어요. 근데 예. 지고 나서 거기는 이제 김상욱 의원이 국힘 김상욱 의원이 거기 있다가 이제 내란 때 그때 이제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이러고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내란 때 내란 끝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탄핵을 하려고 할 때 탄핵 의결이 안 됐었잖아요. 이게 이제 200표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가지고 그때 계속 이제 전은수 변호사가 김상욱 의원, 국힘 의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 의결을 해달라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본인이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까봐 본인 아는 그 변호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변호사도 있었고 네. 옛날에 진보당 또 민주노당 활동했던 김창현 선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전화를 했었대요. 통해가지고 김상욱 의원한테 얘기를 예,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탈당하고 막 이러면서 김상욱 의원이 막 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걱정을 했었어요. 전은수 변호사를 여기 네가 이제 지역 경쟁자가 뜨면. 너무 뜨면 좀 그렇지 않겠냐 이랬는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더 훌륭한 분이 같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민주당과 같이 정치를 하는 게 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멋지죠. 진짜 그리고 크게 일각에서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운수의 아산을 이제 출마와 관련해서 그런 여론들이 커뮤니티 좀 있대요. 험지에서 고생해서 더 이렇게 빛이 났는데 울산에 나가지 왜 저기 편한 지역을 상대적으로 골랐냐. 이제 전운수 아산을 이 출마 소식이 알려지니까 일부에서 이제 그런 여론도 있대. 근데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제가 아무런 정보 없이 어떻게 봤냐면 아산 을은 강훈식 실장이 비서실장 되면서 보궐 사유가 그냥 생긴 거잖아요. 오래전에 생긴 거예요. 거의 1년 전에 10개월 전에 보궐 사유는 일찍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는 누구를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운수를 그 지역을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는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는 꽤 오래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넌지시 얘기는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물어도 봤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래서 했으니까 아니, 그 지역에다가 연습을 그렇지 하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왜 울산 남강 안 가? 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김상욱의 보궐사유는 최근에 생긴 거예요. 한두 달 네. 전에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근데 전운수는 이미 아산에 오래전에 나가는 걸로 마음 정리가 돼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남갑에 그 영입 인사를 또 다시 전태진, 찾았고 네, 전태진 변호사. 변호사를 네, 네. 새롭게 찾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상식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 좀 하세요 좀. 모르면 박시영 TV 좀 보시고. 그러니까 설명을 진짜 막 잘해주시니까. 전우수 안타깝더라도 너무 훌륭한 인재인데 왜 네. 너 청와대 가더니 양지짜장 하냐 막 이런 식의 또 진짜? 비판하는 사람 일부 있더라고. 근데 그거 아닌 그렇구나. 것 같더라는 거야. 전후 맥락을 보면 이렇게 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그리고 조국 김용남 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뭐 이지은 위원장 얘기 안 했대. 당에 또 뭐 녹을 먹고 계시잖아. 중요한 녹. 뭔 녹이죠? 대변인? 대변인.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지. 네. 근데 이 공천은 김용남 공천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택을에?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은 공천을 받은 거죠. 그치. 나도 그렇게 봤어. 사실은. 하남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근데 뭐 가서 뭐 열심히 잘 하고 좋은 결과 나오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과거에 이제 검사 시절에 조국 당시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 시절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변인 시절에. 맞아. 국민의힘 대변인 시절에 상당히 세게 발언을 많이 했거든. 예. 그리고 그 발언이 부메랑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을 거야. 왜냐하면 김용남 전 의원 입장에서도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고 그 전에 또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상당히 비판을 했었잖아요. 개혁신당 몸을 담으면서.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 그걸 다 잊고 싶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조국 후보하고 붙기 때문에 또 그게 나올 다시 수 수면 위에 있죠. 올라오거든. 네. 별로 안 좋거든 네. 사실은. 그래서 껄끄러웠을 것 같은데 당에서 이제 뭐 조국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은 뭐 청와대나 아니면 내각이든 뭐 자리를 가고 싶었을 텐데 어쨌든 이번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통해서 사실은 본인이 진짜 민주당원으로서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이번에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고 예, 그런 예. 관문을 한번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는 네. 본인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음. 그래도 정치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의원한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 나가서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네. 그 와중에 지금 당선되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본인은 훨씬 좋았겠죠.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근데 예.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마당에는 당원들이나 시민들한테 김용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바뀌었는지 진심은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보여주면
그러니까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음.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네. 먼저 얘기도 했죠. 조국 후보도 맞다. 그런 어떤 네거티브 없을 거다. 명확히 이야기를 했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지금 단계 얘기할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흐름을 뭐 정해줄 테니까 어떤 한 후보 쪽으로 모으든 어쨌든 시민들이 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네거티브 운운할 빌미를 안 주게 먼저 이걸 털어버리면 좋잖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내가 그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사실 종합해 보니 그때 좀 과했던 것 같다. 저도 아, 그렇게 그 정도 얘기는 저도 해야지. 그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김용남 후보한테 도움이 안 돼.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개혁 이슈 여전히 살아 있죠. 왜냐하면 사법개혁이나 뭐 등등 살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조국이거든. 누가 봐도 네. 지금도 오늘도 뭐 바로 때리지 않습니까? 김건희 네. 형량 관련해서 대선 무효다. 이런 메시지의 훈련은 조국 후보가 잘 돼 있거든. 근데 이제 평택 지역 발전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합니다만 못지않게 민주당 지지자들 유심히 볼게 시대 정신을 누가 더 잘 대변하느냐 이 부분도 두 사람의 저울질 할 거예요. 김용남 전 의원도 많이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경공이나 네. 매부쇼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심히 볼 건데 털 건 빨리 터는 게 좋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유심히 보죠. 그러니까 일부 극성스러운 사람들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완전히 남남이고 서로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상 같은 뿌리에 한 배를 탄 정치 집단이라 정치 세력이다라고 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 두 후보를 놓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지금 민주 진영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고민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깊게 할 계속하죠. 거예요. 어떻게 계속 할 해야지 거예요, 아마. 확실하게 이길 것이냐라는 점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향후에 양당 간의 관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결국 진정성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김용남 의원을 조금 더 열심히 유권자들이 주목해서 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냥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람 좋은 웃음으로 그 얘기하는 것과 실제 이제 현장에서 유권자들하고 맞닥뜨리면서 정책과 정견으로 승부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이제 그런 점들을 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런 그렇죠. 민주당 후보가 있을 때 네. 조국혁신당의 대표이자 후보로서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진정성을 더 드러내 가지고 확실하게 나를 찍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맞아요. 부담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뭐 네거티브를 한다 의원들이나 당원들 그거 조국 후보한테 손해입니다. 그거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경쟁들을 하는 게 좋아요. 또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가 조국 후보에 대해서 비난성으로 막 공격하잖아요. 그거 김용남 후보한테 도움 안 돼요.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아이 꼴보기 싫어. 씨. 그러니까 이렇게 작전 생각할 세력들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분탕질을 칠 거예요. 이제 분란을 시키려고 어떻게든지. 그렇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고. 맞습니다. 그 잘 보셨고요. 시청자들 댓글 중에 반응이나 댓글들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그럼 소개를 좀 하게 해요. 이 조국 김용남 조국 이 대결 구도와 관련해서 시청자들 의견 있으면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고르는 와중에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요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정우 굉장히 아까운 카드인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할 게 정청래 대표의 픽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이것도 사실관계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 정치 짬밥이 꽤 있으니까 네. 해석돼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전재수 픽이에요. 당연하죠. 이거를 또 그걸 정청래가 왜 대통령이 아끼는 인재를 무리하게 빼내서 이렇게 하냐. 정청래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걸 또 막 이렇게 퍼뜨리던데 누가 봐도 이건 전재수 픽이라고. 그리고 북갑이 선거를 같이 치르기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한동훈까지 날라와서 그 전재수 입장에서 얘가 달지 사실 왜냐면 북갑이 무너지면 부산시장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천을 했을 거고 정청래 대표도 들어보니 맞는 말인 것 같으니까 힘을 실어줬겠죠. 이게 상식이지. 동문이기도 하고 전재수에 하정우를 처음부터 전재수
정청래 대표가 그 지역 출신이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알겠어? 알겠어요, 진짜.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좀 정청래 밉닥에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더라도 아닌 걸 교묘하게 엮어갖고 때리는 건 진짜 비겁하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 전당대회 얼마 안 나오니까 그게 계속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청래가 그럼 대통령 뒤통수 때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또 그러면 뭐 지금 당한 거 뭐 패배한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아니,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전히. 음. 아까 앵간해야지 좀. 뭐 한마디는 스피커라고 맨날 자처하는 얘기하지만 인간들도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들 정치적 입지만 생각해서 가짜뉴스 양산하고 내피셜 쓰고 기본적으로 이게 음. 철학과 영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심한 모든 사람도 것들이 많아? 선거 때 관련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논평을 하려면 어느 것이 선거 승리에 유리한 건지를 앞에 두고 얘기를 해야죠. 자기가 진보 진영 채널에 나가서 유튜브에 나가서 떠들어가지고 그걸로 뭔가 이렇게 이름을 얻은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지. 아니, 내가 이렇게 했을 조금 때 좀 저 성역 같은 얘기들을 많이 좀 요즘에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별로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사실. 아니 그리고 이게 그 정치권 이면에 있는 낱낱이다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어거지로 막 갖다 맞추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뭐 이준현 위원장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임 위원장과 후임 위원장 사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좋은 경우가 흔치 않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요. 어디나. 이 집권 1년 차에 재보궐선거 이런 선거는 대통령 의중이 가장 중요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대통령에 가까운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합니다. 이 상식이야. 이 지방선거의 주인공이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중간평가 성격이잖아요. 네. 그럼 자 봐봐요. 김남준, 김남국이 누구 픽이냐고 또 막 지금 올라오던데 네. 누구 픽은 누구 픽이야.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뭐 흔히 말하는 좋아하죠. 김남국 전 의원은. 그래서 청와대 데리고 갔잖아요. 비서관도 썼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김남국은 좀 편해해요. 근데 그 자리가 공교롭게 전해철과 대결 구도였고 김용 부원장이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김용 부원장을 뭐 김영진 의원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누구나 주고 싶지만 전술에는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 그건 다른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영남이나 이런 데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박빙 지역에서. 그래서 그러면 김용을 뺐을 때 그러면 전해철 줘?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김남국이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은 건 있어요. 2번씩이나 전략공천 주는 게 맞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또 지역 기반이 있거든. 네.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맞물린 상황인데 실제 여론조사를 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와요. 김남국 의원이. 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